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택자에서 이제 거의 끝에 해당되는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엘리먼트 선택할 때 우리는 타입이라든지 클래스 또는 아이디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얹자면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울타리 안쪽에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식별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잖아요. 자, 일단 불필요한 거 지우고요. 저희가 문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속성을 갖고 있는 태그들도 있잖아요. 이 속성이란 녀석이 다른 애들과 다른 어떤 차별화된 값을 제공해 준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선택을 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여기다가 자, A 태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메인 메뉴 안쪽에 있는 태그로만 한정이 돼서 A라는 태그를 찾겠죠, 그죠? 몇 개나 될까요? 이 안쪽에서 A 태그는 하나, 둘, 셋.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싶냐면 만약에 얘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자, 얘는 a.html을 링크하고 있고 얘는 b.html을 링크하고 있고 얘는 이제 링크가 아예 없이 href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로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 태그인데 대괄호 써요. 대괄호 써서 href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냐면 요거 안에 있는 A 태그인데 href랑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A 태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href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 A 태그가 몇 개나 됩니까? 요 안쪽에서 하나, 둘, 얘는 없죠. 그럼 두 개의 태그가 선택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두 개 중에서 나는 얘를 선택하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값을 또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a.html이라는 값을 얘가 갖고 있는지. 자, a.html이라는 값을 href 속성에 갖고 있는 그런 a 태그를 찾아라. 그럼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복잡하게 부모를 거들먹거린다거나 또는 여기다가 이름을 부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속성이 갖고 있는 값을 가지고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이 자꾸 가라앉아서 물 한 번 먹었더니 좀 낫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런 연산자가 있는데 그 속성 연산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양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많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몰라도 되겠죠, 그죠? 아닙니다. 많이 사용되지 않아도 그런 게 있었지라는 기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레퍼런스 페이지 가서 어떤 연산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디벨로퍼라고 하는 사이트 가죠. developer.mozilla.org. 여러 번 왔었죠? 맨 밑에 가서 언어 버전을 일단 영어로 바꿀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그 웹 테크놀로지에서 저희가 CSS 선택하시고 이 CSS 레퍼런스 선택하시면은 전에 저희가 가봤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니까 속성의 끝자락에 셀렉터즈가 보이고요. 셀렉터즈에서 보시면은 제 PPT에서 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그거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이 레퍼런스에서 가져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어트리뷰트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CSS 어트리뷰트 셀렉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여러 개가 있네요. 일단 문법적으로 보면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만 드러냈을 경우에는 얘가 선택되는 게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선택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퀄 하게 되면 어때요? 예, 그 값과 같은 경우에 선택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렇게 tilde 기호 들어간 거, 이렇게 OI 연산 들어간 거, 와, 많네요. 이런 연산이 있는데, 예,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런 연산이 있으니까, 이런 연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트리뷰트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인데요. 그 값이 지정한 값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엘리먼트를 찾아낸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물결 표시가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어트리뷰트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과 그 값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녀석을 찾아서 이제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멀티플이라고 되어 있죠. 값을 여러 개를 우리가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로 구분된,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이제 빈 공백을 의미하는 건데,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여러 개의 워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일치하면은 찾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내려가 볼게요. 예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물결 표시가 있는 예제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en-us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렉터라고 하는 녀석의 그 엘리먼트 한번 가보면은 이 값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일치하는 걸 선택하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조금 생각했던 건 좀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예요, 이거. 자, 여기 보면 랭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div에 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이 중에서 enus가 있다면 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으면은 그 항목들 중에서 하나가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결 표시가 빠진 상태에서 이꼴로 비교했다면은 이 전체가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데, 이 전체가 일치할 필요 없이 구분되어 있는 항목들 중에서 이걸 나눠서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지정한 내용이 있다면 선택하라 이겁니다. 자, 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 있네요. 얘도 보니까 en-us가 없고요. 이 중에서는 얘만 선택이 되겠네요. 얘만.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얘가 보시면은 이 값이라고 하는 걸 등록한 거 뭐냐면은 어트리뷰트를 비교하는데, 그 전체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가 화이트 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으면 스플릿 한 다음에 그 항목 중에 하나라도 일치하면 선택하라, 그런 얘기고요. 일단 속성이 있으면은 밸류가 있잖아요. 그때 이퀄이 아니라 또 앞에 뭐 붙었어요. 그건 또 뭘까요?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이퀄과 똑같은데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그래서 여기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뭐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이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이픈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은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div를 찾는데 속성 중에 랭이랑 속성이 있다면 일단 찾는데, 그 랭이 갖고 있는 값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보세요. 하이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하이픈이 써 있고 하이픈 앞에 이게 이걸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하면서 뒤에 하이픈이 들어가는 녀석이라면은 얘를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 값이 랭이라는 값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얘 선택이고요. 이렇게 돼 있다면 선택인 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보시면 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하이픈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죠. 자, 하이픈을 돼 있는 녀석 중에서 얘는 여러 개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하나만 있는데 그 앞이 ZH로 되면서 하이픈으로 돼 있는 ZH 하이픈, 얘 선택. 얘는 지금 데이터 랭이가 안 되고, 어쨌든 랭이면서 값이 하이픈이 들어간 앞 글자가 ZH로 되어 있는 녀석을 찾아라. 그러면은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요거는 하이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하이픈한 녀석을 이제 이끌면서 그 앞에 지정한 그 밸류 값이 일치한다면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있네요.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은 지정한 값이 프리픽스고요. 프리픽스 선행 키워드고요. 이거는 이제 이 달러 표시 같은 경우는 서픽스입니다. 서픽스를 해서 뒤따르는 글자가 이제 이것과 일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호를 시작하는 그런 녀석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샵으로 시작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샵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좀만 내려가 볼게요. 얘는 달러죠. 이 달러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hrf 시작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의 서픽스라고 하면 맨 끝에가 이걸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내에서 내가 비교하는 게 이 속성의 값을 전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속성이 갖고 있는 그 값들 중에서 맨 끝나는 것이 이걸로 끝난다면은 그거를 선택하라 이거고, 이 기호는 그 앞에 이걸로 시작하는 녀석이라면은 걔를 선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문서를 보면은 자, 이걸로 선택한 녀석이 있으면은 얘 선택하는 거죠. 얘는 이제 프리픽스.
프리픽스, 그 다음에 ORG로 끝나는 걸 찾아라. 그건 이제 얘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속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죠? 자, 이건 뭐냐면은, 밸류라는 녀석이 한 번 이상 발생한다면, 찾아졌다면은, 그냥 선택하는 건데요. 또 예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별표인데요. 그거 이그젠플이라고 있습니다. 이그젠플. 자, 이 녀석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값이 있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URL 안에 앞이든 뒤든 상관없습니다. 앞이든 뒤든 가운데든 이런 글자가 들어간 녀석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그젠플이 들어간 녀석이면 되는 거예요. 얘 들어갔죠? 얘 들어갔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얘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써놓고 뒤에 또 i가 있어요. 이건 뭐죠?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그 찾고자 하는 문자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찾아질까요? 안 찾아질까요? 이 i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nsensitive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대문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i는 마치 이그노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녀석의 글자를 찾는데 이건 뭐죠? 예, 값 중에서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녀석 중에서 소대문자 가리지 않고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만 내려가 보면 얘는 또 뭐죠? 이것과 똑같은 모양인데 뒤에가 S가 됐네요. 이건 뭐예요? 그쵸, 얘는 소대문자를 가린다는 얘기죠. 이제 A라고 하는 것과 E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문자인 그러한 값들을 갖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A 태그를 찾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그 속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 녀석을 봤는데요. 어때요? 이거 다 많이 쓰는 걸까요? 예,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번뜩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러면 기호가 뭐였지? 아, 그런 거 있었어. 있었으니까 찾아봐야지. 다시 기억을 회상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